빌딩 디벨롭 하시고 빌딩을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많은 고객들을 만날 텐데 도대체 건물을 왜 사려고 하는지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할 수 있겠다. 두 분은 왜 사고 싶었어요?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20대나 막 이럴 때는 건물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아예 없었죠. 그죠? 아니 가질 수 없는 그냥 신의 영역. 처음에는 둘이 만났을 때는 우리 둘이 그냥 사랑하자. 뭐 공간이 원룸이어도 상관없어. 그러다가 애가 생기니까 집을 갖고 싶다. 근데 집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오피스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빌라가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갖는 게 이제 꿈이었고. 이제 아파트를 가지니까 그냥 너무 행복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계속 그 건물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건물을 가져보면 어떨까? 아파트를 팔고라도 해보자 해서 저희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죠, 건물을. 누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사실 뭐 대출이 그만큼 나오는지도 몰랐고 처음에는 우리가 아파트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니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현업에 있고 진짜 저희는 가진 모든 걸 다 걸고 이제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얼마에 사서 얼마의 시세 차이를 봤다. 이런 뉴스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 연예인들이니까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그들만의 또 많이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얘기를 마저 추가를 하자면은 집을 33평짜리 서초구 우면동에 샀잖아요. 저희가 이 건물 시장을 몰랐더라면 다음 행보는 상급지로 갈아타기, 인강남을 하는 게 이제 목표로 삼고 그 다음 투자를 막 이제 알아봤었겠죠. 그렇게 처음에 했었죠. 저희가 이제 이 다음은 우리 강남에 한번 사보자. 우면동에 33평에서 갈아타면 이제 개포동에 뭐 33평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집을 갖게 되면은 평수를 늘리거나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오는 고객분들은 이미 그런 상급지의 아파트를 다 소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빌딩 투자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이슈가 돼서 그랬던 거지 사실 이제 뭐 그 전에는 뭐 아파트를 한 채 더 산다던가 2주택, 3주택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에다가 투자를 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해놓으셨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규제와 세금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다음 투자처가 이제 불분명해진 거죠. 왜냐면 집으로 이미 세금도 많이 내봤고 양도세도 많이 내봤고 갖고 있으면서 종부세도 많이 내보고 질린 거죠, 질린 거. 이 주거용 부동산에 질린 분들이 현재 이 꼬마 빌딩 혹은 이제 정상적인 빌딩 뭐 이런 것들을 사러 이제 많이들 오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나중에 은퇴를 해서 이제 뭐 주거용 부동산이든 뭐 상업용 부동산이든 거기서 이제 월세도 나오고 또 집가도 가치도 상승이 되니까 이 현업에 진짜 있다 보니까 집보다는 빌딩을 이제 택했던 거지. 저희도 만약에 이 업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직장에 있는 사람이었더라면은 집까지 팔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는 진짜 특수 케이스입니다. 특수 케이스.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저희를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자는 사실 좀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길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길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년이 걸렸는데요.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우선 주거용 부동산 투자하고 그 다음 자금이 모일 때마다 뭐 경매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동산 투자를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덩치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건물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매도 진짜 소액으로 하기에는 정말 싸게 나온 물건들이잖아요. 싸게 나온 물건인데 물론 낙찰받기는 어렵지만 진짜 수많은 그 부동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일일이 공부해보고 시세보단 싸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낙찰받아서 어떻게 내가 밸류업 해갖고 붙여서 팔까? 이런 것들도 진짜 공부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막상 이제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졸업하신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살 수 있는 건물의 종류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처음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다 구성이 돼 있는 것들을 사서 월세 받고 근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월세 받을 목적 그리고 장기적인 개념으로 봐서 시세 차이 오랜 기간 5년 10년 생각하시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노후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사서 이제 신축을 해서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하자 이제 뭐 요런 위주다 보니까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금액은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뭐 강남이니까 지금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 거지. 사실 건물이라는 게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중랑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혹은 이제 뭐 성북구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5억짜리, 10억짜리, 뭐 15억짜리, 20억짜리 이런 건물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수중에 몇 억만 있어도 건물은 살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두 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제일 싼 거랑 제일 비싼 거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저희는 이제 빠른 엑시트가 저희의 주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권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소 실투자연금 한 25억 정도부터 사실 상한선은 없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땅이 큰 걸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최소라는 거는 이제 뭐 50평짜리 땅, 60평짜리 땅에다가 이제 구성하는. 만약 대로변에 이제 디벨롭을 하면 그건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겠네요. 그죠. 일단 토지 매입 단가부터 일단 크고, 이제 공사하는 공사비도 많이 나올 거고, 대출 이자. 그런 건물은 또 토임대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층층별로 맞춰야 돼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규모가 꽤 크죠. 대표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주거용 부동산이랑 건물 투자 뭐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든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주거용 부동산을 저는 졸업하는 걸 먼저 권장을 좀 드려요. 돌아가는 걸 알아야 내가 사고 팔고도 해보고 뭐 손해도 볼 수도 있고 혹은 차익도 남길 수 있고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되는 이런 부동산 투자의 감을 일단 좀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건물에다 했을 때는 진짜 건물 물리면 큰일 나거든요. 건물 물리면은 이제 수익형이랑 이제 거의 직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역전세가 나서 내가 돈을 내줄 지언정 달달이 막 뭐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된다던가 뭐 투자에 있어서 그런 건 없으니까 우선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이렇게 졸업을 좀 하시는 걸 먼저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경험치만 있다면 투자의 감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 하면서 일단 입지 분석은 다 끝나거든요. 입지 분석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거에 기반 베이스를 가지고 건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선 아파트 여러 채 투자해보시고 상가 투자도 해보시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건물 투자를 하셔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고 좀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수익률은 어떤 게 더 좀 좋아요? 수익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월세 받는 걸로 치면은 이제 건물이 더 좋고요. 아파트 월세보다는 건물 월세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시세 차익 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5억, 10억 오를 확률보다 건물이 오를 확률이 더 높기는 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건물값이 오른다가 아니고 건물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갑니다. 땅값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지 지분 자체가 더 크니까. 네. 그럼 갑자기 궁금한데 건물주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임대 관리가 좀 빡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안 힘든가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무 신경 안 써도 그냥 굴러가는 건물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임대 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에서 우선 통임대가 저희가 뭐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관리는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건물은 없다. 관리가 필요하다. 건물주가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업체가 이제 각각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를 이용할 수가 있죠. 새로 방수공사를 해줘야 된다든지 청소 용역 관리도 해줘야 되고 1년에 2번 하는 정화조 청소라든지 그리고 건물도 어쨌든 노후화되면서 이게 막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수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주최를 해서 세대별로 관리비를 받아서 지하주차장 전체를 막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외벽 수선을 해준다든지 고장난 걸 수리해준다든지 그리고 소독도 해주잖아요. 정기적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벌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용역업체를 다 불러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의 미니판이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건물 관리와 임대 관리 해야 됩니다. 네, 건물주 된다고 그냥 월세만 받고 놀고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방역까지 신경 쓸 줄 몰랐어요. 저희 건물에 방역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벌레가 안 들어오니까 모르는데 5층 밑으로는 벌레가 항상 있어요. 엘리베이터, 승강기도 매월 관리를 하잖아요. 와서 점검해주고 소방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전문가를 저는 불러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임차료를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몇백만 원을 쓸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근데 이게 진짜 이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게요. 어디를 가든 관리가 잘 된 건물은 깨끗하고 쾌적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관리가 전혀 안 된 건물들은 지저분하고 막 눈으로 봐도 딱 티가 나요. 임대료가 떨어지면 건물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리가 빡세다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느꼈는데 그럼에도 건물 투자를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어쨌든 내가 주거용 부동산을 다 졸업을 하고 계속 수입이 생겨 은행에 들어가는 이제 뭐 예금도 있을 거고 주식에 들어가는 돈도 있을 거고 뭐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들 아파트나 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외에 이 투자적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투자도 하시지만 결국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루고 또 돈이 생기면은 이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세금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투자든 이 관리적인 건
못지않게 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다 스트레스 받고 어떤 투자라든지 또 어떤 뭐 그런 일이라든지 스트레스 받는 거와 뭐 힘들지 않은 게 있을까요? 쉽게 돈 버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벌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정성이 들어가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투자해놓고 딱 이렇게 돈 들어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건물주도 또 하나의 직업이다. 관리적인 면에서도 들어가는 뭐 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런 또 집가 상승과 또 시세 차익도 있으니까 좀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느 시기에 건물을 우리가 사야 될지가 참 사람들은 다 베스트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싶고 베스트 타이밍에 매도를 치고 싶잖아요. 맞아요. 두 분은 언제가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매수하기에? 저는 계속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내가 공부가 다 돼 있고 자금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은 시기고 그때 제일 좋은 매물을 잡는 눈을 기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게 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경제와 뭐 경기와 물론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돈이 준비가 됐다 그러면 그냥 급매물을 잡으세요. 급매물. 급매물을 잡으면 어느 시기든 실패할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위기일수록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때 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급매물, 시세보다 싼 거를 매입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뭐 이렇게 유지하는데 조금 볼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됐을 때 어쨌든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이 신기한 게 급매물을 보면 더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더 기다리고 하는 게 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더 기다려 보다가 뭐 놓쳐도 보고 혹은 기다려 봤는데 진짜 또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됐을 때 급매물만 잡자. 근데 기다렸다 더 급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거고요. 네,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뭐 후회할 수도 있고. 대표님 말하는 그 급매물은 도대체 금액이 어떻게 떨어져요, 급매물이? 동네 평균 시세보다 최소 15%에서 많게는 20%. 예를 들어 진짜 50억짜리인데 20% 빠졌다는 게 10억이 빠진 거예요. 40억입니다. 초급 매죠. 네. 초급 매죠. 네.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급매물인지 아닌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트일 수 있는 거는 정말 또 본인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품 그렇게 파시고 돌아다니면서 실제 발품도 파시고 저희에게 오시는 이 고객분들도요. 이 학습이 다 돼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제안을 했을 때 아 이게 금매가 맞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거지 그냥 저희 유튜브만 보고 오셔갖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 이미 타 중개법인에 이미 다 방문하셔가지고 현재 나오는 매물들 시세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딱 드렸을 때 아 좋은 거 맞다. 판단들을 정말 잘하세요. 그냥 오셔갖고 아 믿고 할게요. 이런 진짜 어설픈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몇십억의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가 진짜 잘 돼 있으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댓글 얘기를 자꾸 자주 하는데 댓글에 뭐 유튜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유튜브 보고 사랑해주시고 믿고 찾아주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물건을 선택할 때는 본인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미쳤어요. 그 몇십억 되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상처받는 진영쌤. 자, 이렇게 오늘 건물을 왜 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 건물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건물 투자라는 게 일생일대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저희도 건물 사면서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게 진짜 살면서 처음입니다. 근데 큰 돈이 들어가고 큰 대출이 일어나는 만큼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현혹돼서 하는 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손품과 발품을 팔아서 기초적으로 내가 투자에 기초 체력을 많이 길러 놓으시고 그리고 돈이 준비가 됐을 때는 그 공부를 기반 베이스를 해서 좋은 물건을 내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는 게 평상시에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떠한 투자라든지 내가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내가 꿈꾸는 로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개인별로 다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규모 어느 지역에 얼마짜리를 각자 생각하는 규모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먼저 선행해서 잘 된 사람을 억지로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내가 꿈꾸고 있는 거를 이미 이뤄놓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를 정말 노력을 해보시고 그렇게 나보다 먼저 한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진짜 건물주들한테 조언을 듣고 판단을 해야지. 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너는 건물이 있니?
아니 난 없는데 살 예정이야. 이런 거는 진짜 의미 없고요. 내가 꿈꾸는 진짜 앞서 나간 선배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분한테 조언을 저는 꼭 구하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